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글을 열고 강아지를 검색하고 이미지 탭으로 넘어간 다음에 각 이미지들을 순서대로 클릭을 할 거예요. 지금 루프를 10까지 설정을 했으니까 10번째 이미지까지 선택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각 이미지들을 정상적으로 선택한다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선택된 이미지에서 해당 이미지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소스 정보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올 건데 이 값 같은 경우는 패스 값을 가져와서 다른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와 동일한 주소인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레코더로 선택을 할 때 따로 변수는 설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이 변수를 선택하고 이 이미지를 선택해 줄게요.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A 태그가 선택된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미지는 이 A 태그 밑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값은 이 이미지 태그 내에 src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선택된 A 태그에 inner html 값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불필요한 속성들을 제거해 주고요. 액션은 get property를 사용하고 이 property 중에 inner html 이라는 값을 가져올 거예요. 이 가져온 값은 여기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곳에 저장을 해주게 될 거고요. 값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inner html 값을 출력하도록 할게요. 크롬을 닫아주고 실행하면 강아지를 검색하고 이미지 탭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이미지를 누르고 이 이미지에 inner html 값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값 같은 경우는 inner html 값을 문자열로 가지고 온 건데 저희가 필요한 건 이 src 안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스트링 패키지에 있는 extract text 액션을 사용할게요. 이 액션을 사용하게 되면 특정 문자열에서 원하는 값을 추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건 src는 큰 따옴표 다음과 큰 따옴표 사이의 값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이 뽑아낸 값을 저장할 변수를 다시 만들어줘서 여기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뽑아낸 값에서 src 값을 뽑아냈고 이제 이 값을 가지고 브라우저에 다운로드 파일 액션을 사용할 거예요. 이 다운로드할 위치 같은 경우는 구글 이미지 폴더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요. 기존에 있던 이미지들은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URL 같은 경우는 앞서서 추출했던 이미지 src 값을 가지고 오고 저장될 위치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 밑에 구글 이미지 밑에 이제 파일명과 확장자까지 정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보통 JPG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명은 앞에서 만들었던 인덱스 값을 사용할 거고요. 확장자는 JPG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Overwrite Existing File 옵션을 체크하게 되면 다시 실행을 했을 때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더라도 덮었을 수 있는 거예요. 체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체크를 안 했을 때 같은 이름의 파일이 존재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저는 덮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전체 코드를 다시 실행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이 부분부터 실행을 할게요. 이미지 페이지에서 첫 번째를 선택하고 이 이미지의 소스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되는데 지금 실패가 났어요.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이미지의 소스 값이 베이스 64로 인코딩된 텍스트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파일이 저장된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 텍스트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운로드 파일 액션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해요. 나머지 파일들은 잘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오류가 났을 때 프로그램이 종료하지 않고 실패한 건 실패한 대로 넘어가고 나머지 파일들은 그대로 저장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에러 핸들러 패키지에서 트라이 액션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이 액션을 루프 안에 넣어주고 이 나머지 액션들을 트라이 블럭 안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캐치에서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방금처럼 팝업이 뜨는 게 아니라 이 캐치 블럭에서 방금 그 오류들을 잡아낼 건데 이 오류의 메시지와 어느 라인에서 몇 번째 라인에서 오류가 났는지를 변수에 담아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메시지 박스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도 앞에서 봤던 프로퍼티랑 마찬가지로 문자열 값만 출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 라인 넘버 같은 경우는 숫자형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넘버를 문자로 바꿔주고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라인 넘버였으니까 스트링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문자형으로 바꿔주고 에러 라인 스트링과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 줄 거고요. 여기 클로즈 메시지 박스 애프터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이 정해진 시간 뒤에 자동으로 메시지 박스가 꺼지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걸 체크해 줄게요. 지금은 10개였으니까 조금 더 많은 수를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다시 만들어 두고요. 다시 이미지 다운로드 부분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제 파일을 차례대로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미지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 박스로 오류를 보여줄 거고요. 자동으로 닫힌 다음에 다음 사진부터 다시 다운로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도 이전과 같은 이슈로 오류가 발생을 했고 그걸 메시지 박스로 보여준 다음에 다음 이미지를 차례로 다운로드 받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발생한 오류는 캐치 블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메시지 박스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30개의 이미지가 모두 끝난 것 같고요. 이 지정된 폴더에 30번까지 이미지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